LNF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에선 거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LNF를 인정한 결과거든요. 에코프로 BM보다 좀 괜찮은 거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테슬라 배터리는 소재빨입니다. 소재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 소재를 얼마나 잘 섞느냐거든요. 어쨌든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는 뭔가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이건 3조 원 이상이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전기차가 대중화되려면 LFP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저가로라도 타야지 이게 확산이 돼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는 건데 그 시장을 어떻게 포기를 하냐. 그동안은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게 또 생긴 게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못 들어갑니다. 시장성이 생겼고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생겼고 LNF나 뭐 에코프로 BM이 LFP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선 굉장히 좋을 수 있다. 2차 전지 요즘 에코프로 BM이 워낙 뜨고 있는데 이 네. 다음은 또 LNF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에선 거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하면 니켈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LNF가 92%인가요? 하이니켈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받았던 사건이 작년에 한 번 있었죠. 뭐냐면 이 LNF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국가 보안과 직결된다. 이 엄청난 기술이 해외에서 잘못 이게 도용이 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날. 왜냐면 미국에 가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걸 조금만 비틀어 보면 그만큼 LNF를 인정한 결과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LNF가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계열사보다 이제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수주 공시도 좀 약간 좀 부족한 데다가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는 전구체부터 해가지고 이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으니까 원료 조달이 쉬운데 LNF는 그게 좀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좀 할인을 받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 합작 공장 짓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레드우드라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회사 통해서 이제 그 회사도 재생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구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LNF가 가공을 해서 결국에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그러면 그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막혀 있는 데다가 에코프로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당장은 부족하니까 에코프로가 또 계열사 중에 폐배터리 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네. 근데 LNF는 그게 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원료 조달에서 좀 약간 점수가 에코프로보다 좀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격차가 저는 좀 벌어졌다. 근데 지금은 이미 그건 다 이제 알려졌잖아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LNF를 그런 이슈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어차피 또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런 이슈들은 저는 충분히 해결될 것 같고요. 또 LNF가 에코프로 BM보다 좀 괜찮은 거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테슬라. 테슬라. 직납을 하게 됐잖아요. 결국에. 근데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선택했다는 건 뭐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워낙에 짠 기업이라 단가 인하를 좀 심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앞에 나는 테슬라에 공급한 회사다. 그것도 엄청난 하이니켈을.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완벽한 그 이름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회사랑도 공급하기가 되게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LNF가 테슬라에 공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공급하고 나서 이 주가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그전엔 좀 부족했는데 요새는 주가 굉장히 또 세더라고요. 네, 엄청 최근 많이 흐름은 오르죠. 오히려 LNF가 더 센 것 같아요.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은. 그래서 지금은 좀 뒤늦게 좀 약간 좀 늦긴 늦었지만 LNF가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엔 동의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다음은 LNF다라는 거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실 때도 테슬라와의 계약을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 3조 8천억 원이죠. 엄청난 금액의 계약이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 이제 테슬라와의 레퍼런스 측면에서도 하나 의미가 있고 또 고객사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극재나 뭐 모든 소재 기업들이 다 똑같은 게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한테 공급을 한 다음에 그 배터리가 이제 완성차한테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코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테슬라에 직접 들어갔다는 건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회사들한테 이제 의존을 안 해,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슬라만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하고 있지만 모든 물량을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배터리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또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그 폭스바겐이거든요. 네. 폭스바겐도 지금 내재화 선언을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배터리 공장을 저번에 기사 보니까 캐나다 쪽에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저기 유럽 쪽에 지으려다가 미국이 그 보조금을 워낙 많이 주니까 네. 캐나다 쪽으로 좀 선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규모가 꽤 큰 걸로 알아요. 근데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려면 이것도 굉장한 모험이잖아요. 네. 엄청난 손해를 볼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는 그 장비빨이에요. 장비가 정말 중요한데 배터리는 소재빨입니다. 소재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 소재를 얼마나 잘 섞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주들이 그렇게 많이 갔던 건데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터리 만들고 싶은데 지금 하이니켈이나 이런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양극재 기업들은 한국에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테슬라에 직납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폭스바겐 CEO 입장에선 LNF랑 또 컨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NF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는 뭔가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테슬라에 납품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가적인 다른 쪽에서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이건 3조 원 이상이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3.8조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포스코는 40조 따냈는데 이거 3.8조가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약이 제가 알기로 2년짜리 계약이라 단순히 우리가 그냥 너무 40조다 이렇게 3.8조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테슬라라는 그 상징성을 통해서 다른 쪽과 계속 이 협상을 또 잘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수주 공시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폭스바겐이 그걸 할지 모르지만 한번 이제 그런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시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또 지난해 기준 LNF 매출 비중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70%가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라든가 다른 기업들로 확장이 된다면은 확실히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LNF가 LFP 배터리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IRA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그런 업체들을 누르고 뭔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이 양극재 투자하신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두 가지 단어가 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약간 이제 그 뭐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 예, 그런 그러니까 양극재한테 엄청 악재라기보다는 근데 너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진짜 나오면 우리나라 배터리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왜냐면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인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요다가 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나라 이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좀 충격이 가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게 있었고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는 그 후로 쑥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요건 이제 아직은 큰 리스크가 아닌데 그 다음에 항상 했던 얘기가 LFP. 왜냐면 우리나라 LFP를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재는 NCM 3원계 배터리잖아요. NCM 위주로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LFP가 대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이거 안 쓰면 어떡하지? 그럼 밸류에이션 할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높은 주가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극재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LFP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논쟁은 있었어요. LFP 이거 이제 어차피 저가용 자동차에 들어가고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다. 아니 저가용 차는 차가 아니냐. 이것도 차다. 그리고 전기차가 대중화되려면 LFP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저가로라도 타야지 이게 확산이 돼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는 건데 그 시장을 어떻게 포기를 하냐. 이런 논쟁도 있는데 결론은 지금 나오는 거는 LFP는 필요해요. 왜냐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LG도 공개했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SK온은 아예 직접 전시까지 해놨어요.
근데 물론 25년, 26년이니까 좀 시간은 남았는데 이게 진짜 시장 안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그동안은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회사들 입장에서 아니, 주행거리도 안 나오는데 LFP 뭐하러 만들어? 이런 건데 중국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저는 이건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사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LFP가 안 될 줄 알고 생각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기름 없을 때 그런 큰일 경험도 나죠. 해봤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그런 걸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또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 배터리 성능도 안 나오는데 LFP는 또 주행거리까지 짧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고속 충전이 잘 안 되잖아요. 충전할 때 기본 아무리 못해도 30분은 걸려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중간중간 가는데 주행거리 짧은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LFP 써야 된다 이러면 아무도 안 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LFP도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어쨌든 주행거리도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충전 시설도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실리콘 응급제 같은 그런 기술들이 좀 이렇게 응급제에 들어가면요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든요. 몇 년 후에는 LFP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 또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매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LFP도 이제 시장의 한 축이 분명히 되고 있다. 그래서 NCM만 가는 게 아니라 LFP 가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게 또 생긴 게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못 들어갑니다. 중국은 그쵸, LFP 중국을 안 천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만이에요. 유럽에선 경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한국이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거는 결국엔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아시잖아요. 중국이 금기시되고 있어요. 중국의 배터리는 못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번에 포드가 우회해가지고 CAT에 하려고 했는데 뭐 정치권이 좀 반대해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결국에 LFP 시장도 미국에서만큼은 한국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 파나소닉은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사를 좀 보니까 LFP를 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해달라. 왜냐하면 중국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중국 거는 중국 시장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거를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결론은 시장성이 생겼고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생겼고, LNF나 뭐 에코프로 BM이 LFP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리튬 인산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LFP 배터리 개발에 좀 나서는 건 시장이 또 하나 생긴 거니까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선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좋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3원계 배터리랑 LFP랑 앞으로 피 터지게 경쟁한다. 이거보다는 서로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막 전기차 이제 막 성장을 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뭐 이게 더 낫습니다, 저게 더 낫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같이 가는 그림, 좀 보완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분명한 색깔이 있잖아요. 하나는 압도적인 성능 대신에 비싸고, 비싸다. 근데 대신에 조금 이제 불안정하죠. 네. 사고 위험이 좀 있고. 근데 LFP는 성능은 저렴하고. 떨어지지만 엄청 저렴하고 좀 안정적이고, 이게 서로 보완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LFP까지 같이 해서 미국에서 성과를 내준다면 이것 또한 좋은 모멘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중국의 LFP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워낙 또 저가로 밀어붙이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었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하나가 열리면서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네. 할 수 있지 그리고 않을까. 이제 LFP가 또 쓰이는 게 좀 장점이 ESS 있잖아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게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오면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는 3원계보다는 LFP가 훨씬 낫습니다. 예. 그건 뭐 엄청나게 고성능이 필요 없는 거고 저장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만큼 또 ESS 시장 저는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보조금도 주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되고 저장하는 장치 ESS 커진다면 LFP를 하나의 옵션으로 두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고,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 먼저 우리는 전기차보다는 ESS 먼저 하겠다, 그걸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면에서도 LFP 굉장히 좀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상승은 어쨌든 합리적이다. 예, 합리적인데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너무 올랐으니까 그 변동성엔 좀 주의를 하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내에서도 저는 이제 당구적인 너무 이제 양극재로 너무 많이 쏠렸잖아요. 근데 2차전지 내에서도 슈퍼루키를 좀 찾아보자. 슈퍼루키 슈퍼루키. 뭐냐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였죠. 대표적인 게 실리콘 음극재, 뭐 도전재 이런 쪽은 이제 막 사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떠오르는 우리 신인을 한번 발굴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